이처럼 삼성전자가 3분기에도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서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등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최용환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하다 이런 그렇죠. 수거가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 올해 3분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 또 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최대를 냈네요. 그렇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한 게 최고 의사 결정자가 감옥에 가 있는데 예. 지금 최고의 실적을 냈다는 예.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 지금 3분기 반도체 초호황에 입어서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영업이익이 올해 38조 5천억 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연간 최대이고 올해 전체로서는 매출은 240조 원, 영업이익 54조 원까지 본다. 그러면 이거 삼성전자로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률 50%가 되게 큰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50원 50원 남기는 남기는 겁니다. 어. 보통 한 10원, 20원 남기기 어렵거든요. 예. 근데 50원을 남겼다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정말 것이죠. 대단한 거네요. 예. 네. 이런 3분기의 실적이 4분기에도 역대급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이고 이런 호조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미묘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말 50% 넘기자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을 꿈의 영업이익률인데 예. 이게 지금 2017년 말에 가면 54조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역대급 실적인데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기술 격차가 1, 2년 차입니다. 1, 2년 차이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더 계속 발전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기술의 삼성이 훨씬 압도적으로 특히 낸드 플래시 부분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최고 실적을 거둘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분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익이 날 것이다. 그래서 17조 원까지 4분기 영업이익을 17조 원까지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영업이익 10조 원에 육박하는 성적이라는 게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도체 회사구나라고 만들어준 건데 예, 예. 이걸 또 너무 편중돼 있다는 리스크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사회에 있었을 때 화성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해서 예.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반도체 회사로 바뀌는 것인데 반도체가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서 이만큼 왔지만 예. 혹시나 쏠리면 어떻게 되는가, 균형을 맞추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에서만 10조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반도체 쏠림 현상으로 그 회사가 공고하게 성장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도 지난번 전체 매출의 70%를 아이폰이 차지했어요. 이거 그렇군요. 문제가 있다. 만약에 아이폰이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차원에서 지난 3분기에 55% 크게 낮췄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반도체로 거의 3분의 1 이상 이렇게 그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쏠림 현상을 좀 이렇게 낮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무엇인지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이번 실적 발표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이사회에서 예. 이제 새로운 권우현 부회장을 이을 후임 인선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계속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네,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요. 후임 인선이 지금 발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새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장이 김기남 사장 그리고 소비자 가전의 김현석 김현석. 모바일 그리고 예. 모바일에는 고동진 그리고 권우현 부회장에 이어서 윤북은 신종균도 다 사장도, 용퇴를 예, 한 것으로 용퇴했고요.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자, 또 이외에도 이제 이상훈 사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 일선에 퇴진을 하고 이사회 이게 의장. 또 이사회 의장에 추천이 됐다고 합니다. 예. 네. 권우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직함을 겸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 번에 몰아서 누군가가 할 것이냐 아니면 분산돼서 발표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많이 관심이 됐는데 예. 많이 분산된 것 같습니다. 분산됐죠. 좀 그러니까 짚어주시죠. 사실 그 권한 부의장이 이사회 의장에다가 대표이사에다가 DS 부분에 부문장인 동시에 삼성 디스플레이 4개를 대표. 맡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집중돼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권오현 부회장은 부담이 있었던 것이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간 사이에 전체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전부터 계속 은퇴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예. 근데 그 이전에 3월까지만 맞고 은퇴하겠다 발표했고 그 후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역시 지금 어느 계열 어디 한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별로 자율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을 봐서 각각의 대표를 세우면서 이렇게 힘의 분산 그리고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이게 DS 부분장으로 김기남 네. 반도체 총괄 화장이 임명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래서 윤부근 전 그 소비자가전 그 CE 쪽 부문 사장이랑 예. 신종규 신종규. 사장하고 삼각편대 얘기했었는데 얘기했었는데. 윤부근 신종규 사장도 권은 부회장과 같이 용퇴를 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권 부회장이 그때 은퇴를 할 때 그러면 윤부근과 신종규는 어떻게 되지라는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답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인사적체가 1년 이상 밀려 있는 상황에서 은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발표 나기 전까지는 조심했었고 결국은 이제 권오현, 윤부근, 신종규 같이 은퇴하면서 삼성 내부의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삼성은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최고 의사결정자는 감옥에 있고 그렇게 돼 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인적 교체가 단행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상품 런칭할 때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인물인데 고동진 사장은 좀 저희가 뭐 많이 그렇죠. 익숙하게 본 인물이죠. 예. 자,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삼성전자 이 권오현 부회장 후임의 후보로 보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업계뿐만 아니라 뭐 시중 여론에서 굉장히 관심이 쏠렸기도 했고 또 주가도 좀 출렁이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그 이부진 그 호텔신라 사장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더군다나 호텔신라의 경영을 하면서 실적을 보이면서 인정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많은 외신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이 이부진 그 사장이 이게 맡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을 했었지만은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것은 족발 경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이 굉장히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더십은 인정받는다. 근데 사회적으로 인정하겠느냐 이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사업 부분 담당 자체가 이게 다르죠. 삼성과 그렇죠. 호텔신라는 신라하고 너무나 다르죠.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번 사드 배치 갈등이 좀 완화되면서 호텔신라 자체는 지금 중국과의 새로운 요우커라든지 이쪽으로 할 것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더 실적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입장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잘할 수 있는 거 잘해야죠. 그렇군요. 그 최순실 사건 이후에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삼성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이 사라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번 이사회에서 미래전략실에 부합하는 또 다른 부서가 다시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여론 때문에도 그렇고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만들어진다라고 뭐 공공연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지금 사실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구성된다 하더라도 철저히 숨겨진 내부적인 조직으로 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데 내부적으로 만들었다고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전략실을 대신하는 조직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 더군다나 미전실의 역할이 뭐냐면 그룹 전체를 컨트롤 타워 하겠다는 건데 삼성이 안 그래도 공룡이에요. 워낙 큰 덩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 쪼개서 각계 개별 약진해도 큰 덩치인데 그걸 하나로 묶는다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나중에 뭐 지금 보기에는 뭐 실형을 얼마나 더 계속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었던 형량을 좀 감량하는 거, 무죄까지는 바라지 않고 감량하는 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나왔을 때 어디로 가냐 이거죠.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미전실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청문회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들을 해체하고 정말 자율성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삼성에게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게 뭐 그렇게 큰 실적을 내고 나니까 이제 주주들의 투자에 대한 보답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어떤 배당 계획도 그렇고 자사주 매입 계획,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걔네가 계획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주 친화 정책이 과연
삼전의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또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 두 가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시각이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각은 총수부재란 초유의 상황. 예.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과감한 미래 투자를 그래서 성장의 과실을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냐 없다. 과감한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분배라는 차선책으로 주주들 달래주는 것이다. 이 시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삼성전자가 차선책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한 거 아니냐. 이 시각이 있어요.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주 친화 정책이 이 주당 가치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자체의 가치를 높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고공행진할 재료는 만들어졌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상황에서 뭐 대규모 투자라든지 M&A라든지 사업구조 개편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하겠느냐 여기에 걱정거리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좀 지적이 또 하나 나오는 게 최대 수혜자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미 투자자인 우리 국내에 있는 이 국민들은 아무래도 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그렇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주주의 환원 규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주주 환원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번 49%가 넘었거든요. 거의 50% 반이에요. 예. 지난해는 39%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 이렇게 올린 거는 주주 친화 정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구한테 이익이 될 것이냐. 자, 들어오면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니까요. 예. 삼성전자 주주 한 주당 예. 270만 원이 넘어가요. 개미들은 그렇죠. 한 주 사는 것도 한주 사는 예, 것도 어렵죠. 부담스럽고. 네 예. 주만 있어도 1,000만 원이 넘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누구한테 이익이냐? 아니면 그럼 외국인 아니면 기관 투자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배앓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 2014년 결산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3.69%였는데 이번에는 계속 보유 비중 개인 투자자가 낮아집니다. 2%대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삼성전자 계열사 분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높아진다. 이익은 대주주, 기관 투자자, 외국인 이렇게 예. 넘어갈 것이다. 아 진작에 살 걸. 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군요. 예. 자, 그리고 이게 오늘 주가가 뭐 2,500 넘느냐 마냐인데 2,520선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이게 예.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10년 만에 또 2,000에서 2,500이 됐기 때문에 예. 코스피 3,000 시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코스피가 이코르 삼스피다 이란 말을 하면서 그렇죠. 거의 뭐 전체 시가총액의 삼성전자가 22%를 차지한다고 그렇죠. 예, 하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삼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이제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삼성이 그 코스피에서 빠지면 실제로는 1941일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굉장한 파워를 보이는 것이 삼성전자인데 사실 그 지금 예상은 뭐냐 연말에는 2,600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이제 호황 상황으로 이제 낙관적인 예상이 되는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달러가 약세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조금 회복되다 보니까 경제는 심리라고 했잖아요. 예. 심리적으로 좀 안정화되니까 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 앵커님 말씀대로 너무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걱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예. 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외국에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린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소액 주주 확대의 기조는 계속 갈 것 같고 이건 좀 자본시장 구조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특히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술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국내에서도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이 다 휩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력에 맞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별로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그렇죠. 한국 경제 전체의 포션, 전체 파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혹시나 그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